Move tha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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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더 갑이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처음부터 갑과 을이 정해져 있던 관계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분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었고 뭔가 표현도 많이 했었고 두 분 다 되게 티키타카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관계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서로 좀 다른 부분들, 성향 차이라던가 뭐 나이 차이라던가 아니면 공적인 관계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라던가 뭐 거리적 문제, 물리적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꼭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 잡아먹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뭔가 좀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있지만 지쳤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비롯된 관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뭔가 시작과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뜨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따라서 이분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났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이분과 연락이 닿았던 분들, 뭐 우연히 마주쳤거나 만났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분은 어떤 일을 계기로 최근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살짝 좀 워커홀릭인가? 살짝 좀 일을 되게 중요시하고 바쁜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항상 뭔가를 뛰어다니고 있고 항상 뭔가 자기의 돈 욕심, 자기의 일 욕심 이런 게 좀 강한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바쁘다. 그리고 사항적인 뭐 형편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원래는 이분이 되게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서 약간 좀 주저앉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번아웃이 와버렸나 무슨 사항적인 문제가 터졌나 싶기도 해요. 두 분은 뭔가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을 사이 같거든요. 실제로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수도 있겠고요. 뭐 썸이시거나 뭐 애매한 관계시거나 짝사랑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분께서는 처음에 되게 좀 다정한 모먼트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약간 좀 여지주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되게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그런 모먼트를 많이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되게 좀 밝아 보이고 겉으로는 자기 표현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자기의 진짜 속내는 잘 안 드러내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드러내면 그게 본인에 대한 약점으로 돌아올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같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좀 겁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집착이나 구속 이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이 사람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항상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좀 숨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을 하고 만나는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좀 제멋대로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연락 패턴이라
뭐 만나는 패턴들 이런 게 일정치 않을 것 같은 느낌들도 들고 되게 좀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맞춰줬었고 헌신도 많이 해줬었고 뭐 진짜 별도 다해도 다 따줄 것처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가면 갈수록 본인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실제 성격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지나치게 뭔가 요구하거나 바라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고 설사 여러분들이 그걸 입 밖으로 티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약간 눈치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할 때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을 때 약간 좀 부담스러움 이런 걸 느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 이런 걸 되게 많이 의식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3자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공적인 관계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호감도 있고 저는 어쩌면 호감 이상이다. 약간의 사랑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좀 두 분 다 지쳐서 내려놓은 느낌이 커요. 누군가 한 명이 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됐던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좀 헌신을 해야 됐던 그런 좀 불균형함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분은 만약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되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끝났던 분들,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종결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분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항상 헤어졌다 붙었다를 하고 항상 깨붓을 했어도 항상 뭔가 연락이 바로바로 왔거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은 진짜 뭔가 마지막 같고 이번은 진짜 뭔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싸움을 했다던가 뭐 못할 말들을 다 했다던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두 분은 되게 달라요. 성향적으로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짝사랑이신 분들이든 뭐 무슨 관계이신 분들이든 간에 성향 차이가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궁합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갈등 해결 방식도 완전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좀 풀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안 그러면 속에서 병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질러야 돼요. 약간은 좀 욱하는, 좀 뭔가 급발진을 잘하거나 살짝 조금 다혈질적인 면모가 있으신 분들 같기도 하고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 아마 이분이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되게 좀 느리고 뭔가 항상 생각을 한 뒤에 자기의 생각 정리를 한 뒤에 나서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고 갈등 자체를 되게 회피하고 싫어하시는 분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알아듣는 분이라서 약간 되게 욱하는 성향이 은근히 좀 클 수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도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는 지적을 받으면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뭔가 나만 놓으면 끊어질 것 같은 관계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뭔가 놓으려고 완전히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고 아예 이 사람을 쌩까면 이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오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꾸 뭔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발짝 용기 내서 다가오면 이 사람은 항상 두 발짝 물러나고 항상 이런 밀당 아닌 밀당 같은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분은 되게 타이밍이 어긋났던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어긋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저는 어쩌면 제3자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분께서 다른 이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불균형한 관계네요. 누군가 한 명이 되게 정성을 많이 쏟았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에 마음을 많이 쏟았고, 뭐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뭐든 간에 되게 헌신을 많이 하셨던 느낌도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뭐 정신적인 질환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께서도 되게 좀 오락가락한 면모?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고 오락가락한 면모를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정되어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어떤 결핍이나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표현은 안 하지만 되게 예민한 면모들, 개복치 같은 면모들 이런 걸 순간순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근히 욱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줬던 감정들 이런 게 되게 행복했었대요. 이런 게 정말 소중했었고 본인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본인이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처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짝사랑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는 이게 짝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쌍방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의 몇십 년 인생에서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잘 맞고 헌신적이고 잘해주고 예쁜 사람, 다정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근데 항상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항상 왜 이렇게 뭔가 우유부단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너무 뭔가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게 사람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은 맞거든요. 현실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사실 속은 되게 정이 많고 여리고 되게 뭔가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우유부단한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한 가지 마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떤 권태기 아닌 권태기가 왔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거를 당연시 여겼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줬던 사랑들,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것들 이런 걸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잊어야지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 사람도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미련이 되게 가득가득해 보여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근데 스스로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과연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결혼을 원하는데 뭔가 이 사람은 결혼을 되게 원하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좀 컨트롤이 되고 조종이 되고 조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되게 조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좀 꼰대 같은 면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약간 좀 융통성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뭔가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후회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인지 모르는 어떤 찝찝함, 왜인지 모르는 어떤 미련들 이런 게 꿉꿉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분은 뭔가 되게 빠르게 발전이 됐을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발전이 갑자기 됐지만 그만큼 되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끝났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소나기 같아요. 이 사람한테 흠뻑 젖은 소나기 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 소나기를 맞고서 지금 처량하게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뭐 온 몸이 다 젖었고 속옷까지도 다 젖었고 그런데 그리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본인이 이제 움직여야지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본인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각자의 뭐 사정은 다르겠죠. 하지만 되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뇌에 힘을 주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현실 자꾸 현실 거리거든요.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안 되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완벽한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첫눈에 반했었고 외적으로든 뭐 내면적으로든 되게 조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여러분들의 그릇이 본인보다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프지 않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순수하고 밝고 귀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들에 되게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을 좀 애기처럼 느낀다? 약간 되게 동생처럼 연하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연상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되게 연하처럼 애기처럼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약간 되게 엉뚱하고 재밌는 캐릭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4차원적이고 본인만의 어떤 세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상하게 바라본다기보다는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네. 되게 좀 귀엽고 엉뚱한 사람이네. 뭔가 허당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이 사람은 뭔가 좀 깔짝깔짝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헤어진 게 맞나 싶기도 해요. 되게 찝찝하게 헤어졌을 것 같거든요. 되게 이 사람이 뭔가 변명을 하면서 헤어졌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헤어졌다던가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 없이 헤어졌다던가 뭐 잠수를 탔다던가 아무튼 되게 찝찝하게 끝난 느낌이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이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히 뭐 썸도 아닌 것 같고 뭐 할 거는 다 하는 것 같고 스킨십은 다 하는데 왜 진도는 안 나가지? 약간 이런 느낌? 네,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좀 성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고집이 정말 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거를 굽힐 줄 아시는 분들 같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 고집을 굽힐 줄을 몰라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면 좀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의 자존심이 그걸 가로막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해요, 사람이. 똥고집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똥고집이거든요. 속마음 카드.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하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두 분은 성향 차이가 되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좀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 같거든요. 항상 뭔가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약간 뭔가 애정결핍 비슷한 면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울증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숨이 막힌다던가 그런 면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회피형이 뭔가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사람을 쫓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마치 무슨 도둑이랑 경찰처럼요. 네.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뭐 별다른 이유나 계기가 있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서서히 좀 식어갔거나 서서히 약간 권태기가 왔다 이런 느낌도 있고,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대요. 솔직히 계속 지켜보고 있대요. 뭐 SNS든 프사든 뭐든 간에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되게 조금 열등감이 있나? 힘든 상황인가? 싶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미안해. 본인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제너럴이다 보니까 바뀌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또한 어떤 미안함,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무슨 일 때문인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좀 신뢰를 깨트렸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서로의 오해가 있었다? 약간 오해? 갈등? 이런 걸 풀고 싶다?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쪽이 같아요. 진짜 한 7살짜리 같거든요. 뭐 7살도 아니에요. 한 4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되게 꽁에 있고 되게 삐지고 이런 느낌이고, 뭔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되게 급발진을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은근히 좀 기분 나쁘게 톡톡 쏘아댈 수 있어요. 본인이 기분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되게 톡톡 쏘아대는 그런 좀 이상한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매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금쪽이네.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노력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다 처음에는 되게 헌신적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뭔가 말보다는 행동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행동보다는 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까요?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 3자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슨 행동 관리를 똑바로 못했나?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진짜 뭐야, 삼각관계?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뭐 제 3자가 있나요? 삼각관계가 왜 뜨지?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형은 맞나봐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진짜 이 사람의 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온갖 좀 사탕 발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해도 앞으로 이렇게 예쁜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 어디서 만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우리는 정말 잘 통해. 마치 네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되게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서로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뭘 이렇게 바랄까요? 뭔가 끝도 없이 바라는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사실 이런 게 다 기대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 다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 서로가 고쳐줬으면 했던 점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꽤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두 분 다 참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성 문제, 뭐 술자리 문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참지 못하는 포인트가 서로 겹쳐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충돌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뭔가 딱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은? 두 분 다 굽히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볼게요. 계속 뭔가 찌질하게 염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뭔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분명히 듣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좀 건실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여러분과 진짜 좀 당당한 남들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그래도 뭐 악연도 인연이니까 어쨌든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뭐 갈등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시기가 되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되게 우유부단하고 여러분들 측에서도 뭔가 행동력이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연락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하지 못할 것 같고, 이 사람께서는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빠르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 꼬시는 방법 뭘까요?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 같거든요. 현실적이고 안정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뭔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되게 신뢰감 있는 태도나 진중한 대화에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되게 단단하고 자기 기준이 명확한, 한마디로 되게 똥꼬집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해도 속은 은근 다정하고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는 믿음직하고 꾸준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감정보다는 서서히 쌓이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셔야 먹힐 것 같고요. 이 사람한테는 예전에 안 좋았던 연애 경험이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든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꾸 어떤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방식이나 감정 어필만으로는 이 철벽을 뚫지 못해요. 이 사람은 너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열리거든요.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느긋한 관심이나 침착한 리액션, 감정 기복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마음 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손해보기 되게 싫어하고 되게 뭔가 계산적인, 약간은 좀 쪼잔한 느낌도 있거든요.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무서워해요. 자존심이 엄청 세고 자기 감정을 주는 걸 되게 큰 일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한테는 감정을 열어도 안전해 라는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감정적인 요구하지 마시고 집착도 하지 마시고 재촉도 하시면 안 돼요. 대신 나는 여기 꾸준히 한결같이 있어, 언제든 와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집 같은 존재가 되셔야 돼요. 집이나 침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튼 되게 믿음직한 면모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과의 흐름이 어떨까요? 흐름. 저는 그래도 약간 변화가 보이거든요. 보인다. 여러분들 확실해요. 너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 2, 3, 4, 한 4주차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느긋하게 천천히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짝 좀 찔러본다던가,
아니면 뭐 염탐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예전과는 좀 다른 되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분이 뭐 재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결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짝사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친해진다던가 그런 거는 한 1, 2, 3, 4, 5, 6주 차에서 7주 차 사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때는 두 분께서 되게 깊은 감정 교류를 나누게 되실 것 같고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스킨십을 하는 게 좋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 비추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스킨십에서만 끊길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스킨십은 빼놓고 감정 교류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거나 좀 친해질 수 있는 흐름 좀 볼게요. 날짜 좀 볼게요. 8, 3, 7,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 뭘까요? 조언. 이야, 인내심이 필요하대요. 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 확실하게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약간 포켓몬 레벨 100 정도 되는 그런 보스급의 캐릭터 같거든요. 그만큼 되게 공략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고 이 사람은 절대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스스로 좀 명상을 하거나 스스로 좀 마음을 많이 돌보고 되게 바쁘게 여러분들 할 일 하면서 사시는 게 최선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른 사람으로 애써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눈에 안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좀 잘 사는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카드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고요.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도 한번 좀 볼게요. 두 분은 약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좋을 때는 미친 듯이 좋고 정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운명적으로 만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싫을 때는, 또 싸울 때는 또 미친 듯이 피 튀기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되게 비유하자면 마약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미친 듯이 중독적으로 끌리는데 서로를 동시에 그만큼 많이 갉아먹는 그런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안정감이나 편안함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진짜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지지고 볶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과연 꿈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궁합으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되게 갉아먹는 궁합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 보기에는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네 둘이 똑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두 분은 진짜 성향이 극과 극으로 느껴지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관계에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어떤 틀,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로 보여지는데 두 분 중에 또 다른 분은 그 틀 안에서 자꾸만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게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느껴져요. 뭔가 어디에 얽매이거나 구속당하거나 뭐 집착, 구속, 핍박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자꾸만 관계에서의 책임감, 어느 정도의 집착,
구속 뭐 이런 거를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되게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분들 같아요. 뭐 특히 여러분들보다는 이분이 더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정한 틀이나 한번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하면 어느 정도는 좀 굽혀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했거나 일방적으로 좀 헌신을 많이 해야 됐던 그런 좀 되게 균형이 어긋났던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건 두 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좀 끊임없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뭔가 육체적으로나 뭐 속궁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더 벗어나기 힘든 그것도 있어요. 뭐 썸이거나 짝사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분과는 사귀자는 말만 안 했지 사실 서로 뭔가 진짜 짜릿한 뭔가가 통하고 있는 사이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짝사랑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분들 또한 뭔가 은근히 좀 여지를 흘리고 있거나 계속 좀 여러분들을 의식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해요. 근데 항상 두 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타이밍적으로 많이 어긋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좋아할 때는 다른 분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는 관심이 생겼을 때는 그 기존의 분은 관심이 없어지고 약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좀 어긋나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는 약간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뭐 제3자나 뭐 다른 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끼어들어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혹은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뭔가 좀 공적인 관계거나 계속 좀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관계인데 그래서 더더욱 좀 서로에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볼게요. 되게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되게 좀 심란한 상태로 보여져요. 이 사람께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다시 연결되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랑 연인 이상의 관계로 가고 싶다. 진짜 뭐 결혼까지도 가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항상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본인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어긋남, 어떤 신뢰 문제들, 서로가 서로에게 미친 듯이 좀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서로 지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되게 망설여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뭔가 좀 타이밍이 많이 어긋났나 싶기도 해요. 뭔가 두 분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뢰가 박살났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벗어났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좀 말로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본인이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너한테 아직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다시 돌아가기엔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고, 만약 짝사랑이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강하게 남아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연애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한마디로 약간 좀 사연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꾸만 망설여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느낌도 있어 보여요. 항상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력은 없는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약간 우유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하고 뭐 칼 같은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고 뭐 현실적인 척하지만 사실 속은 되게 여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되게 개복치같이 뭔가 자극에 취약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속은 미친듯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무슨 미친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씩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그냥 되게 불안정하게 나와요. 솔직히 어떤 후회나 미련들도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본인이 다 엎질렀다. 이미 다 엎질러져 버린 물이다.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 라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어떤 미안함 혹은 어떤 죄책감까지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워낙 이기적이고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만 잘못했어? 솔직히 너도 좀 잘못했잖아. 솔직히 너도 나를 배려하지 않았던 것도 맞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본인의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공간이나 사생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연애보다는 항상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일적인 부분들, 뭐 성공, 명예, 커리어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워커홀릭인가? 되게 좀 바쁜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정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만큼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들만큼 어떤 좀 척척 잘 손발이 잘 맞던 사람, 티키타카가 잘 되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밝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너는 당연히 나를 기다려주겠지. 너는 당연히 나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의기양양한 어떤 좀 자신만만한 마음도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언제든지 좀 본인의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멀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약간의 어떤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본인만 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런 괘씸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거든요. 아마 만날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분에게 맞춰줬거나 이분의 뜻대로 많이 좀 따라가 줬거나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의기양양 오만과 편견을 갖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좀 본인의 눈에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외모가 본인의 이상형이랑 정말 닮아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천년의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외모든 뭐 분위기든 행동이든 간에 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끌리는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첫사랑이었대요. 뭐 이 사람이 연애는 그동안 많이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첫 연애만큼 그렇게 강렬했던 사랑이 여러분들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만큼 좀 오래 했던 사랑이 처음이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만큼 진짜 강렬했던 사람,
이 처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더욱 잊을 수가 없고 본인도 지금 스스로 좀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나오거든요. 이끌림도 뭐 육체적인 이끌림이든 뭐 성적인 이끌림이든 뭐든 간에 되게 좀 크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요, 사람이? 약간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미 그렇게 끝을 내버렸는데, 이미 그렇게 돌아서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내 고집을 꺾고 그렇게 너한테 돌진을 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고집이 굉장히 황소고집이에요. 본인의 프라이드, 본인의 자존심 이런 게 진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좀 답답하고 약간 융통성이 없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달려가고 싶기는 한데 그랬다가는 뭔가 본인의 말을 좀 거스르는 것 같아서 본인도 좀 스스로 되게 염치가 없고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속마음 뭘지 한번 좀 볼게요.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이 약간 살짝 말을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욱하는 면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되게 회피형적인 면모가 있고 뭐만 하면 자꾸 도망가고 뭐만 하면 제대로 확답을 안 주고 뭐만 하면 되게 애매하게 대답만 하고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느낌이에요, 사람이 원래는. 근데 은근히 또 욱하는 면모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좀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할 만한 말들이 좀 많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본인도 스스로 잘 아는데 되게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참 금쪽이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좀 해붓을 자주 하셨던 분들, 헤어졌다가 붙었다 자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혹은 그게 아니라도 진짜 한번 싸우면 헤어지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무튼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바라는 점들, 기대하던 점들이 많아서 더더욱 이렇게 좀 파국으로 치닫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솔직히 본인이 되게 지금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좀 꽁꽁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또다시 다칠까봐 되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이 사람이 뭐 제3자가 있거나 누가 있을지라도 유일한 첫사랑이나 유일하게 본인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정이 들었나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 해주셨나봐요. 여러분들이 뭔가 줬던 물건들이나 뭐 했던 행동들, 그리고 이 사람과 나눴던 카톡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계속 뭔가 사진 같은 걸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되게 언제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사실 되게 뭔가 좀 독립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좀 마이웨이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독립적인 시간들, 독립적인 공간들 이런 걸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하네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포인트는 다 너무 잘 맞는데 꼭 그 한 가지 포인트, 한 가지 문제점에서는 되게 좀 어긋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라고 말을 하네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분께서 딱히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점점 정이 들고 좋아지게 되면서 마음이 커지는 느낌이고, 지금 재회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분명 이분이 좀 후련한 마음들, 어떤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들어서 최근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졌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다른 카드도 한번 볼게요. I love you unconditionally.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I want to tell you how I feel. 본인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고 말을 해요. We will be together again. 이 사람이 어떤 이상한 자만심, 오만함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잠깐 갈등이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다시 재결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느낌? 뭐 짝사랑이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느낌? I want you. 되게 확실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You and I were too young. 우리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지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로가 너무 좀 어렸었다, 미성숙했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I regret lying to you. 나는 너한테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 이런 느낌? 이 사람이 뭔가 좀 거짓말한 게 있나요? 신뢰를 깨트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느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우리는 서로 좀 놓아줄 필요가 있어. 서로를 위한 길이야.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나는 내가 너랑 어쩔 수 없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그 경고? 그걸 좀 무시했던 것 같거든요. You were the best thing in my life.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가장 좋았던 게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본인의 좀 캄캄했던 인생에서 어떤 등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볼게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진짜 뭔가 최근에 좀 이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되게 좀 갑작스럽게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대요. 왜 이렇게 강렬한 카드들이 많이 뜨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냐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지부진한 관계 말고 진짜 확실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하고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관계를 확실히 종결을 하고 확실히 끝을 내고 앞으로 한 칸 더 나아가고 싶다. 너랑 완전히 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뭔가 그럴 만한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계기나 명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요,
뭔가 자유로운 척하지만 은근 예민하고 가까이 오면 후다닥 숨는 어떤 되게 고양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쾌활하고 뭐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없거나 가벼운 사람은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만 감정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좀 마이웨이 같은 느낌도 있고 독립심이 좀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마인드도 있고 뭐 외모든 커리어든 자기 관리 잘하고 누가 쉽게 다가오는 걸 질색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존중감 있는 사람, 자기 루틴을 흔들지 않는 사람한테만 마음을 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가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되게 잘 사는 척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은근히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불안감, 뭐 의심, 상상력 이런 것도 좀 많은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관계에서 혹시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건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찔러보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잡다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지면 갑자기 뚝 차단해버리거나 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꼬시는 방법을 말씀드려보자면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내뱉지는 마시고 대신 나는 그냥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편안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되게 잘 살고 바쁘고 주체적인 느낌을 주셔야지 이 사람께서는 오 뭐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대놓고 들이대면 이 사람은 이 달 카드 때문에 또 도망가요. 그래서 감정은 슬쩍 티만 내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신비감을 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컨셉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 알려주지 마세요. 하루는 다정한 척, 하루는 바빠서 씹어요. 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스스로도 조금 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야? 왜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좀 쪼는 멘트들 이런 걸 하면 바로 좀 회피를 하거나 잠수를 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사람이죠. 되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절대 좀 주의하셔야 될 점도 말씀드려보자면 감정 폭탄을 터뜨리거나 뭐 질문식의 확인을 계속하거나 뭔가 요구하는 말들을 하거나 지나치게 들이대서는 또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연락운이나 흐름 좀 한번 좀 볼게요. 저는 약간 흐름이 좀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에서 4주차 이때까지가 가장 좀 적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분께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두 분께서 되게 우연한 계기로 좀 마주치거나 우연한 계기로 서로 좀 소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2주차에서 3주차가 가장 좀 좋은 시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살짝 이분께서 또 답답하게 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 2, 3, 4, 5, 6, 7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7주차에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주차에서 3주차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7주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거나 두 분이 좀 친해질 수 있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2, 0, 7,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여러분들은 뭔가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력도 높고 어떤 상처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상처 입은 사람도 잘 감싸줄 줄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끌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만큼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도 꼭 챙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지 이거를 자꾸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될 때래요. 남의 슬픔을 안아주기에 너무 바빴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포근한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외로웠거나 책임감만 안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좀 웃고 즐기고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거든요. 친구들이랑 가볍게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카페를 가거나 의미 없어도 기분 좋은 일들을 해줘야지 여러분도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면적으로 꽤 많이 성장한 상태고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내 삶을 설계해야 될 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인 일에도 나만의 기준이랑 루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현실을 깔아줄 차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삶을 안정시켜 가라. 이렇게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탈루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되게 빠르게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시작한 것만큼 되게 빠르게 끝난 느낌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분께서 확실히 더 먼저 적극적이었던 느낌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표현도 진짜 뭐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했던 것 같고 두 분은 마치 무슨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운명처럼 만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애를 딱히 원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만나게 됐던 사람이라던가 원래는 이 사람한테 처음에는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빠져들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진짜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서 운명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겹치는 게 되게 많았고 공통점 또한 많았던 사이로 보여져요. 그렇게 빠르게 빠져졌던 만큼 끝도 되게 허무했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끝조차도 말 한마디로 끝났거나 제대로 된 마무리 없이 그냥 서로 질질 끌다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계속 지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나만 놓으면 끝날 만한 관계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중간중간 헷갈리게 하는 멘트들, 뭐 설레는 행동들 이런 걸 해서 또 놓을 수만은 없는 관계 같거든요. 두 분은 뭔가 두 분만 딱 무인도에 떨어져 있으면 진짜 평화로울 것 같은데 뭔가 현실 상황 속에서는 너무 장애물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애물이라는 게 제3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공적인 관계라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관계일 수도 있겠죠. 뭐 나이 차이, 뭐 직위 차이, 거리 차이, 상황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요건들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사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핑계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서로 너무 지친 상황이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사이고 지치게 하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이라면 이 사람은 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조급하고 빠르고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확인받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약간 좀 급발진하는 면모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너무 느리고 사람이 뭐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약간 좀 쪼잔한 면모도 있고 너무 현실적이고 사람이 약간 예민충 같은 예민한 면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자꾸 뭔가 타이밍적으로 어긋나고 생각하는 것도 뭐 갈등 해결 방식도 표현 방식도 너무 다 천지 차이라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은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고 한쪽이 다른 쪽을 너무 당연시하거나 어떤 사람의 헌신을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서로 되게 할 만큼 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떤 분들, 극소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이 좀 최근에 꿈에 나오나 싶기도 해요. 한동안은 좀 괜찮았고 이 사람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요즘 자꾸 좀 꿈에 나타나거나 뭔가 좀 마주쳤다던가 아니면 자꾸 생각날 만한 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배신감이라는 키워드가 뜨는 걸로 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로에게 좀 신뢰를 잃었거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약간 좀 복수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진짜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고 싶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얼굴을 보고 끝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오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네요. 결혼까지 얘기를 많이 했거나 서로 진짜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두 분이 되게 닮은 점들, 공통 취향들 이런 게 많았다고 말을 하고 진짜 뭐 실제로 동거를 하셨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되게 처음엔 너무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이런 사람 앞으로 또 있을까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히 외모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진짜 완벽한 이상형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부분들도 뭔가 사람이 해프지가 않고 사람이 약간 좀 되게 곧고 바르고 순수한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뭔가 날티가 난다던가 해프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되게 사람이 곧고 정직하네 이런 느낌? 두 분은 뭔가 갑과 을이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던 관계라고 느껴지거든요. 한 분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진짜 온몸을 다 쏟고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걸 약간 좀 당연시했던 느낌? 그 헌신 자체를 그냥 되게 권리로 느꼈던 느낌? 그것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보이기도 해요. 본인이 그냥 좀 말없이 회피를 했거나 본인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본인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지금 굽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도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항상 상황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할 거는 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를 간다던가 뭐 노는 거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할 건 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들, 뭐 상황적인 핑계들 이런 걸 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진짜 진심인가 싶기도 해요.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약간 좀 권태기가 와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혹은 그만큼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함, 귀여운 부분들, 이 엉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되게 무슨 연예인처럼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본인도 지금 너무 심란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되게 본인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사실 속은 진짜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염치가 없다? 뭔가 면목이 없다? 뭔가 핑계거리나 다가갈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쫀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가 봐요. 본인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약간 자기애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높은 사람 같기도 해요. 자존심, 자기애, 허세 이런 거 빼면 시체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억누르고 있어요. 뭐 어쩌면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의 극소수는 이 사람이 제3자랑 여러분들이랑 약간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 관계에서 약간 좀 컨트롤을 하고 싶은, 약간 좀 갑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본인의 뜻대로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만 자꾸 뭔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뭔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자꾸 뭔가 적극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력이 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최근에 좀 여러분들을 떠올릴 만한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줬던 물건들, 여러분들이 해줬던 어떤 행동들, 이런 게 자꾸만 좀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고 싶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도 보여서 저는 진짜 어쩌면 진짜 빠르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뭔가 술 먹고 연락이 오거나 진짜 밤중에 욕망에 의해서 연락이 오는 연락일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 볼게요. 진심이 뭘지.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을 하네요. 뭔가 행동력은 없으면서 항상 좀 바라는 게 많아요. 본인의 상황이 안정이 될 때까지, 혹은 본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두 분이 조금 더 성숙한 관계가 될 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본인 딴에서 헌신을 했다, 본인 딴에서는 이렇게 맞춰준 적이 처음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계속 요구하는 게 많고 계속 좀 본인에게 서운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본인도 지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말을 하네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약간 툭툭 쏘듯이 하거나 살짝 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좀 욱하는 면모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잘 참다가 한 번 터지면 진짜 막 욱할 것 같은데 진짜 좀 심하게 욱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말까지 할 수도 있고요. 너와 함께 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라고 말을 하네요. 무슨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살짝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나 싶기도 해요.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이 본인을 좋아하는지, 본인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필 사진, SNS 이런 걸 보면서 얘는 잘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느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실제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겹지인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되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뭐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약간 연애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자기 기분 좋을 때나 자기 상황이 편할 때만 연애를 하고 싶고, 뭔가 좀만 불편해지면 그걸 다 내려놓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이에요. 워낙 그래요. 자기 일, 자기 자신 이런 게 정말 1순위라고 보이거든요.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어떤 인정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인가 봐요.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네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본인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인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사람 약간 좀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연애 관계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이 회피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갈등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 조금만 싸워야 할, 그런 갈등이 있어야 할 타이밍에도 항상 좀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항상 조금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에 바쁘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이런 게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사실 이럴 때마다 지쳐 라고 말을 하네요. 좀 해붓을 자주 하셨던 분들, 사귀었던 분들이라면 좀 자꾸 해붓을 자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만약 지금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타이밍적으로 어긋나고, 누군가 한 명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둘 다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뭔가 제3자가 껴있나 싶기도 하고, 공적인 관계라서 진짜 뭘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자꾸 뭔가 어긋나는 상황 같아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졌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정말 똑같죠? 여러분들이 되게 좀 악의 없이 아기 같은 사람이다, 되게 순수하고 좀 귀여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본인을 좀 리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에게 조금만 더 쉬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본인이 마음을 식힐 시간, 본인이 조금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도 여러분도 되게 많이 지친 관계라고 느껴지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고 지쳤던 관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만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을성 있게 본인을 진짜 엄마처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좀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이분이 진짜 좀 애 같은 분인가 봐요. 되게 금쪽이 그 자체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분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높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본인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 좋다고 하면 절대 뭔가 거절하거나 싫어할 것 같진 않거든요. 감정을 과하게 들이대는 건 부담스러워하지만 내가 너한테 특별한 존재지, 이런 은근한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의 진짜 속마음,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은 거, 뭐 행복한 거, 이런 건 잘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자기의 뭐 나쁜 점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들, 뭐 이런 건 절대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뭔가 좀 꾹 참고 눌러 담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략법은 칭찬은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대신 찐텐으로 무심한 듯이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랑 얘기하면 기분 진짜 좋아진다, 너 너무 웃긴다,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칭찬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밌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한테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을 잘 안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투명한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눈치 보여서 참는 연애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 연애를 원해요. 공략법은 즐거운 추억을 같이 쌓으셔야 돼요. 되게 편안한 하하호호 웃는 그런 추억들, 웃긴 얘기, 뭐 영상 공유, 공감대 형성, 뭐 릴스 같은 거 가벼운 거 보내시고요. 대화 스타일은 가볍고 밝게, 무조건 뭐 진지한 얘기, 우울한 얘기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간보기, 뭐 집착, 감정 폭탄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선호해요. 그래서 계획 없이 만나도 좋고 갑자기 연락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정을 붙이고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략법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지 마셔야 돼요. 너 바쁘면 안 봐도 돼, 그냥 얼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부담 없는 편안함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칭찬을 하시되 뭔가 아부처럼 느껴지면 역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한 칭찬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차피 잡아봤자 잡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분과의 연락운 또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 두 개가 같이 뽑혔네요. 뭔가 확실히 좀 상황이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한 1, 2, 3, 4, 5, 6주차까지는 되게 좀 답답하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꾸만 뭔가 좀 타이밍이 어긋난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1주차랑 4주차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무슨 갈등이 생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무슨 단절이 생기나 싶기도 할 만큼 되게 조금 약간 힘든 흐름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돼요. 7주차에서 8주차에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자존심을 꺾고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거나 먼저 표현을 한다던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인내심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과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7, 5, 1, 4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분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떨까요?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가 않네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했는데 흐름이 괜찮아요. 한번 만나면 다시 조금 서로 각성을 하고 서로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서로를 놓치는 건 인생의 귀인을 놓치는 거다 라는 감정까지 들게 되면서 서로에게 예전보다 더한 헌신으로 대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것 같고요.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편해졌다,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안정됐다 라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잘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분과 진짜로 결혼까지 하게 되나 싶기도 해요. 어쩌면 진짜 이 사람이랑 안정적인 관계로 간다? 이런 느낌들이 자꾸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결혼 얘기까지 하게 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두 분은 뭔가 제가 봤을 때 궁합 좀 한번 볼게요. 두 분은 되게 애증의 관계라고 느껴지거든요. 인연보다는 약간은 좀 악연에 가깝다라고 느껴져요. 서로 미친듯이 끌리기도 하고 미친듯이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만 보면 좀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들 수도 있어요. 약간 원망하는 감정들,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은 감정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궁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그만큼 정이 많이 들어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오래된 무슨 노부부 같아요. 노부부들도 뭐 진짜 사랑으로 아직 뭐 사귄다라는 느낌보다는 정으로 사귄다, 애증으로 사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두 분은 뭔가 되게 질긴 인연 같아요. 전생에서 좀 얽힌 인연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되게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궁합 같아요. 자,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한 조언이나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팠었나봐요. 되게 많이 무너졌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누구한테도 못 털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에 칼이 꽂혀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던 느낌이에요. 실망감, 배신, 관계에서의 트라우마나 아픔, 감정적으로 버거웠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카드가 얘기하기를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래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벌어진 일이었지 여러분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대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심판 카드가 뜨거든요. 이 카드는 그냥 다시 시작의 의미인 카드는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하고 깨달음을 얻고 진짜 나로 돌아오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인생의 챕터 전환점에 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런 거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과거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제는 그때의 여러분들까지 안아주셔야 된대요. 다음 카드에서 이제 스타 카드가 뜨거든요. 이건 어떤 치유, 뭐 희망, 뭐 새 출발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긍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고통을 견뎌왔고 이제는 그 너머를 바라볼 준비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내 안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한 슬픔은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불러내야 할 때래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은 상처 말고 희망과 빛으로 기억될 거래요. 그때 아팠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빛나려는 여러분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처는 여러분들을 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 감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예시는 일기를 쓴다던가 뭐 노래로 감정을 표현한다던가
사진을 삭제하고 감정을 덜어내는 등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작은 기대를 다시 품는 게 필요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라는 어떤 긍정 확언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고 좀 희망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